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민주, 평화, 인권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해상 케이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불감 여론이 높아지자 한전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의 무형 문화유산들이 지자체 무관심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간담회가 목포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목포에서도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오늘 오전 10시 목포시 사막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갖고 평생을 민주화, 평화, 인권 정신을 실천한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목포 추모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교육감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헌화하고 추모 영상을 관람했으며 전남 도립국악단의 추모 공연도 열렸습니다. 한편 내일 광주 전남대에서는 평화음악회가 열리고 오는 18일은 국립서울현충원과 신안군 하이도 생가에서도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9개 시군 단체장들은 오늘 목포 신항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해상풍력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은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집적화 단지 지정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이익 공유 조례 제정 허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지원 항만인 목포 신항은 9.9메가와트 터빈 10기를 비롯해 타워,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주요 기자재 조립 공사가 펼쳐지는 곳으로 부품 및 기자재 등은 올 연말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 100메가와트급 규모 SK ENS의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송전선로 공사용 철근에 여객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한전은 대책을 세우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선로 설치 방식도 바꾸고 의무가 아니라던 공사 일정도 이제서야 운항관리센터를 통해 여객선사에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공사 중인 송전선로 길이는 900m입니다. 한전은 사고가 나자 일반 전선보다 1.5배 무거운 특수전선을 끌어당기는 철선이 처지지 않도록 공법을 바꿨습니다. 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공법을 바꿔서 이 처짐이 덜 처지게 시간은 더 걸리지만 쉽게 바꿀 수 있는 공법이었는데 공사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방식을 택했던 셈입니다. 공사 구간 양쪽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 선박을 배치해 작업을 할 경우 항로를 지나는 선박에 수신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공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던 한전은 이제서야 운항관리센터 등을 통해 여객 선사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이제 매일 VTS에 우리 작업 계획을 알려주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저희들이 매일 작업 전 우리 작업 내용을 알려주고 작업이 끝나면 또 작업이 끝났다고 지금 통지를 좀 해줄 계획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민간 업체들까지 오래전부터 여객선과 선박이 항해하는 항로의 특이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데 공기관인 한전은 사고가 나서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필히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거기 케이블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 시간 또 그리고 거기 이제 안전운항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여객선사 정보 공유 등을 놓고 손발이 맞지 않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 해경 등 유관 기관들과도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강술래, 해녀문화처럼 한국의 귀중한 무형문화유산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를 거쳐 전승돼 왔습니다. 높은 보존 가치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무형유산 보유자들 사이에선 죽어도 잘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국악을 배운 능주 식김굿의 국내 유일한 보유자 61살 조흥석 씨.
7대째 이어온 옛 무속장단을 지금도 그대로 펼쳐내는 조 씨의 공연은 호남 씻김굿의 진수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신청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인데다 앞서 그의 어머니도 서류 심사에서만 6년을 보내다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올린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도에서도 안 올라왔다 그런 이제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마을 농악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곡성의 죽동농악. 유일한 보유자 77살 박대엽 씨는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서도 지자체의 무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이어지는 무형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전국 곳곳에 지어진 전수교육관에서는 이처럼 보유자와 제자들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 전승 프로그램은 전승보다는 단순한 체험 학습 수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지난 4년 동안 계속 줄어들다 올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 전승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농악이나 국악이나 이거면 돼요. 꼭 우리 곡성 죽동이야 지역의 문화유산만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 예향 이미지를 표방해온 전라남도의 무형유산 지정수는 지난 1999년까지 전국 3위였지만 이후 신규 지정 비율은 최근 12위까지 하락했습니다.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때문에 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유산 담당 독립부서와 무형유산 전담자도 없어 예견된 문제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전라남도청에서는 무형유산과 문화유산과 등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무형유산을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기획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제정된 무형유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겠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 기관인 AT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2차 도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고흥 종합문화회관에 이어 22일은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23일은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제시한 단일의대, 단일병원, 단일의대, 복수병원 등에 대한 설명과 1차 공청회에서 도민 의견으로 제시된 안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남에서 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들이 전기차 선적 기준을 충전율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공문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적 규제에 따라 제주에서 목포와 완도, 진도, 여수로 오가는 여객선 5척은 매표 과정에서 전기차 소유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여수항에서는 전기차 탁송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안 카페리선에도 관련 지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소유주들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질식 소화포 등 방제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장흥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암의 한 공사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광하 기자입니다. 석조 불상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전남도 문화재인 2.38m 크기의 석불은 곳곳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5분쯤 장흥 미륵사 대웅전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웅전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가래 등으로 연소 확대가 되어 지붕 외부에서 방수를 해도
기와 등으로 물이 침투되지 않아서 진압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영암군이 발주한 3호 보도블록 교체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는 지하 10m 깊이의 해남군 상하수도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무궁화 전문 명장 청천 박채배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목포 성옥기념관 별관 갤러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진도 출신인 박채배 화백은 45년 전부터 나라꽃 무궁화에 애정을 갖고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 채색화의 아름다운 조형세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무궁화 전문 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초대전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8폭, 병풍 등 21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목포 지역의 열대야가 29일째 이어지면서 평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특히 목포의 열대야 누적 일수는 29일째로 평년 같은 기간 9.2일에 비해 3배 증가해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2018년 20일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해남 산이 56mm, 무안 50mm 등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내일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20일부터 23일 새벽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과 배수 관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4.9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침수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마지막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둔 경영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올해 상반기 20만 9천여 명에게 모두 1,250여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 제품을 만들어 소비하는 로코노미의 대명사가 된 진도 대파버거가 재출시됐습니다. 진도구는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가 지역 특산품인 대파를 활용해 만든 햄버거를 지난해 출시해 150만 개를 판매하면서 올해 다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구는 대파버거 출시를 기념해 서울 상암 MBC 광장에서 내일까지 진도 대파 나눠주기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